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여러분 참 장관이 펼쳐진 걸 잘 아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멋들어진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멋들어진 전당대회는 있을 수 없었죠. 당정일체 승부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선 승리를 바로 총선 승리로 이어가는 이러한 길목에 어저께 섰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당선 등 친윤계 완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내부 총질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토록 괴롭혀오고 당을 5번이나 가처분 신청했던 이 이준석 패거리들이 전멸했습니다. 이준석 패거리 4명은 바로 이준석이가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어저께 징계된 몸으로 그 당회까지 전당대회장 킨텍스까지 나타나서 말썽을 부리더니 출입 문제 입장권 가지고 말썽도 부렸죠. 옛날 당대표라고 뭐 어쩌고 껍죽대다가 혼났죠. 네. 그리고 이 전당대회 결과 자기네 패거리가 뭐가 한두 명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0명이었습니다. 완패,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뿌리를 뽑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필요 없어, 집에 돌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저께 그 특이한 전당대회 그 모습, 김기현 당대표가 완승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전날 D-1 날 안철수와 황교안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소위 인간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어떤 부분의 그 공격,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문제는 가짜뉴스란 걸 천하가 다 아는 거죠. 왜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부동산 문제가 됐다면 한겨레 신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마이뉴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 굿을 쳐서 중도하차를 시키죠. 그것이 없다면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고, 또 더더욱이 전문가들이 전부 다 가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허위뉴스다, 허위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과 안철수가 부안해동해서 둘이서 담합해서 황안 연대를 만들고 소위 2차 투표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긴급 둘이 야합을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 어저께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의 양식이 아니고 굉장히 추잡한 모습을 결국 이 당과 국민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일국의 총리까지 했던 황교안이가 그에 이럴 수가? 전혀 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 그가 한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분열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인데요. 황교안이가 안철수가 우리 화합하자, 우리 같이 해서 결선 투표에 가서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먹자, 이렇게 야합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둘이 붙어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안황연대를 열었다는 이 사실. 안철수는 물론 좌파죠. 간첩 신영복을 이 세상에 이렇게 맑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감복을 하고, 또 박원순을 제도권 안에 시장으로, 서울시장으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앞으로 대권을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막 밀약이 있었겠죠. 그리고 밀었던,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좌파를 끌어들였던 장본인, 그리고 당대표, 그런 여러 가지로 그는 당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였죠. 네. 이런 좌파를 공안부 출신인 그 정말 명석했던 황교안 검사가 결국 손을 잘못 들었죠. 안철수 손을 들고 같이 그러다가 결국 땡쳤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땡쳤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야욕이라든가 야심은 눈을 멀게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은 올 초 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심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후보들은 선거 내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비주류는 당정 분리를 주장하고 윤 대통령과 주류는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 등등 이런 야릇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윤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 총력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여당 집권당의 사정이고 더더욱이 169석에 포위되어 있는 이 소위 극좌파들의 이 벨트를 그나마 투혼으로 투쟁으로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할 때 투사와 투혼이 누군가 김기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김기현을 2달 전부터 김기현이 당대표감이다라고 제가 공언을 하고 이 방송을 했던 겁니다. 김기현을 높이 평가해서 무슨 뭐 어떻게 특별히 알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투혼과 투사형으로 가장 1년 동안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보호하면서 함께 같이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당대표감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김기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말이 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땅, 울산 그 문제, 울산 시장 문제, 전부 울산 땅 그 문제는 가짜 뉴스고 울산 시장으로 그만큼 탄압과 정말 투쟁을 통해서 정말 몸집이 단련된 바로 이 김기현 외에는 절대 이 벨트, 이 169석의 악마 벨트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기현 신임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직할 체제와 같이 당정이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당정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의 총선 승부수가 바로 거기에 걸려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입장이 지금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 제외한 안철수 후보 등 비주류도 47%나 얻었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특기할 것은 무엇이냐. 이 가처분, 당의 가처분을 5번이나 하고 당을 100% 당심으로 투표하게끔 유도를 했던 바로 이준석 패거리들이 완전 섬멸됐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스스로 전당대회들 나와서 기염을 토하고 파괴 인성을 부리다가 파괴적인 아주 기이한 행동들을 일삼다가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 목에 소위 전당대회에서 목줄을 바로 오랏줄을 자기들 목에 걸은 셈입니다. 다 4명 다 완전히 아웃됐습니다. 이준석은 기세가 등등해서 킨텍스에 나타났지만 그가 돌아가서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이제 완전히 정치권과 담을 쌓고 이 당에서는 떠나라 하는 이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는 공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천 줘서도 안 됩니다. 절대 공천 줘서도 안 됩니다. 공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자들, 바로 이 이준석 패거리로 이름이 나서 했던 자들은 당을 파괴한 자들이고 대통령 국가원수에 대해서 모욕을 준 자, 모욕을 가해한 자들. 심지어는 계곡이란 표현까지도 쓰고 말이에요. 양두구육. 예? 이런 말을 대통령까지 했던 이준석.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신군부란 얘기 등등 역사의 어떤 인식 자체가 나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별말을 다 꺼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별말들을 다 꺼내가지고 역사인식이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아주 좋지 않은 신군부가 그는 나쁜 말로 썼지만 신군부는 역사에 아주 훌륭한 그 역할을 했던 5공화국의 전신입니다. 그들은 역사 발전,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세력이고 엄청난 기여를 한 국가 애국 정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강을 보십시오. 한강을 보면서 전두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의 한강을 만들어 놨습니다. 88 올림픽을 가져오고 그것뿐입니까? 국가 물가를 갖다가 두 자리를 한 자리로 만들어서 완전히 한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국민들은 그 시대가 차라리 살기 좋았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 바로 전두환 시대가 신군부인데 그 좋은 말을 갖다가 그 좋은 뜻으로 붙였겠습니까? 신군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은 역사인식 자체가 잘못 배열되어 있는 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는 영남과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자는 그러한 이제 모든 그 모델이 이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출마 가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력적으로 김기현 후보와 더불어서 김기현 이제 대표죠. 당대표가 주도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주류그룹 총선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준석께는 단 한 명도 나설 수 없다. 건전한 청년 세대가 나서게 된다. 뭐 김병민이라든가 장예찬이라든가 뭐 이런 세대들이 이제 총선 전면에 나서게 된다. 한번 이번 보십시오. 이번 장예찬이하고 이준석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벌써 당의 핵심 세력들은 이준석을 섬멸시켰습니다. 이들은 당 파괴자로 규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을 말아먹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죠. 왜? 5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말이죠. 결국 어저께 승리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정부로서 대한민국을 융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로 우리는 이 당의 목숨을 걸고 다음 총선까지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대통령만이 우리 역사의 자랑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온 어저께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고양시 킨텍스에 입장하자마자 1만여 당원 사이에서 박수 함성 대단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메고 온 그 윤 대통령은 아주 고무됐습니다. 대선 당시 유행시켰던 어퍼컷 셀레머니도 한번 딱 화답하고요. 입장과 퇴장 때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와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보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이 노래 가지고 시비를 걸은 이준석 그 입장하자마자 입장권 가지고 티격태격 그 입장표를 갖다가 이거 당신이 지금 징계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이고 더더욱이 이자는 당원권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결국은 보내준 건 같은데 이자는 말이죠. 더더욱이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올 때 말썽을 막 부리고 막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문자를 날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어땠죠? 완전 참패로서 말없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당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피해를 맛봤습니다. 일단
정치권 자체에서 그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발버둥 치면서 이욕저욕하고 다니지만 패자들이 이제 TV나 이런 데 나가서 비판을 하게 되면 거꾸로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자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언론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매도되게 돼 있습니다. 나쁜 언론으로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어저께 노래도 재밌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레미제라블 노래는 대통령 애청곡이자 애창곡이고 또 하이보이는 윤 대통령 시장 방문 쇼츠의 배경음악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저께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당정일체가 승리한 날, 바로 어저께죠. 네. 자, 이준석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천하용인이라는 그 네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하나가 천자가 천하람이요. 아는 허나요. 용은 김용태요. 이는 이긴이란 청년 후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원 낙선했습니다. 낙선과 더불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이제 이 길은 여기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심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당의 핵심, 당원들의 소위 책임당원, 권리당원들이 핵심할 때 이들을 선고한 겁니다. 당신네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어. 다른 데 가봐. 민주당에 가봐. 민주당 쪽으로 가봐. 이준석이가 좋아하는 민주당을 같이들 따라 나가. 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학습 효과가 바로 이들로 하여금 참패를 느끼게끔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 위기, 정치적 기회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현직 대통령이 7년 만에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소위 진흙탕 싸움을 하고 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당내 화합을 해쳤던 그런 자들, 당을 파괴했던 자들을 향해서 화합을 언급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모순을 직접 한마디로 축약한 말이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어저께 재확인하면서 이준석은 분노의 노래 곡하가세다 하면서 이 노래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나갈 때 떠날 때는 입장할 때는 그랬지만 떠날 때는 뭐였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참패한 자는 소리 없이 사라지게 돼 있는 법이니까요. 이 당심은 어저께 이 당심 결국 당심 100% 당심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싫다. 얘들 떠나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단일대우 한 선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택하자 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 중진 김기현 후보가 선출된 것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없는 소위 당원 100% 규정으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 왜 100%로 치러졌겠습니까? 당이기 때문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준석이가 바로 역선택으로 들어와서 이 당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이 당심으로만 하자라고 된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안정영 당대표를 선택했습니다. 불과 1년 9개월 전에
30대 소위 영선의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했던 바로 그때 소위 역선택 플러스 일부 당원들이 집권 후에는 변화보다 안정의 길을 원하고 파괴자들을 축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체계 아래서 움직였다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학습 효과 때문에 정권 심판로로 흘러가면은 총선에 이걸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전략적으로 이자들을 전부 다 내버려야 된다. 이자들 이준석이는 소위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셔버린 겁니다. 어디다 두고 지금 이 새 정부 잘하고 있는 이 성공적인 정부를 갖다가 반기를 드나 하면서 이준석 및 그 휘하의 똘마니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시 발붙이 못하도록 영선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준석 패거리 0 이렇게 된 겁니다. 김 대표는 결국 당대표가 됐는데요. 52.93, 즉 53%로 압승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죠. 첫째도 민생이요, 둘째도 민생,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생을 살려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끌겠다 했습니다. 어저께는 하여튼 천하용인 모두 탈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을까요? 최고위원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상대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아주 책임감 있는 정치적 틀을 갖고 있는 그의 안목을 높이 평가를 한 것이겠죠. 김병민, 조수진, 조수진 아주 정말 훌륭한 여전사죠. 태영호, 탈북민으로서 정말 자유를 잘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태영호.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당원들이 다 뽑아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도 친윤계 장예찬을 뽑았습니다. 아주 어저께 캐스팅된 그 인사들은 최고의 캐스팅 인사들입니다. 이로써 결국 천하용인은 참패를 했고 친윤계는 전부 완전히 완승을 했습니다. 해서 결국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 모두의 100% 함께 동행을 공식화에 아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당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윤핵관 논란이 불거졌고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실 공개 저격, 또 안, 황 둘이 또 연합 등 진흙탕 싸움이 바로 그 전날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의식이라도 했듯이 메시지가 대통령 메시지가 1호 당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다. 뭐냐? 소위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인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결과도 그 전에 결과가 다 나왔죠. 이미 발표가 됐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느꼈겠습니까? 자, 이준석 이 파렴치하게 이 당을 파괴했던 5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까지 했던 악랄한 그 모습의 악동들의 행진은 이제 멎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